오늘은 고등수학상 5강 2차 방정식 단원 나갈 차례예요. 오늘 제가 이 고등수학상을 총 12강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벌써 5강입니다. 많이 왔네요. 자, 2차 방정식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이제 조금 더 심화되는 내용 들어가고 중학교 때는 이제 허근이라는 게 없었는데 우리가 앞단에서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허근이 추가가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인수분해에서 이제 2차 방정식 해를 구하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할 때 인수분해를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아마 안 해보고 보통 친구들이 많이 기계적으로 인수분해를 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여기 제가 잘 적어놨습니다. 원리까지. 이제 곱해서 0일 때는 a가 0 또는 b가 0이므로 이 위에 방정식은 x 플러스 1이 0이거나 x 마이너스 3이 0이 돼야 되니까 저 마이너스 1 또는 3이라는 해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이유는 그 식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 식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이제 각각 구성 요소들이 0이 될 때 곱하면 0이 된다의 성질을 이용한 거고, 그다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하냐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근해 공식 이용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해 공식 유도는 생략을 할 건데 우리 친구들 아직도 짝수차 근해 공식을 못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중3 때 배워서 고3 때까지 쓰는 건데 이거를 굳이 안 하는 친구들 그 심리는 다 이해가 안 가지만 몇 번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 어려운 친구들은 초반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개수를 밑에다 쓰는 방식이 편해요. 1 쓰고 이제 마이너스 2 쓰고 마이너스 3 내리고 해서 개수를 이제 내리고 요하기가 이제 B'이 되겠죠? A분의 A1이어도 저는 씁니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더하기 3 해서 이렇게 끈이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짝수차를 쓰지 않으면 숫자만 계속 큰 것들을 가지고 다니게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짝수차 쓰시고 더 중요한 내용은 이 안에 있는 걸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데 판별식도 짝수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작게 나오게끔 처리되니까 반드시 짝수차를 써줬으면 좋겠고요. 2차 방식 근해 판별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루트 안에 부호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제가 정리해놨죠. 그래서 비제곱면이 사이즈가 0보다 크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상태니까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되는 거고요. 0이 되면 이게 다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만 나와서 중근이 나오고요. 음수면은 그 전에는 이제 실근이 없다라고 배웠어요. 실근이 없다라고 배웠었는데 우리가 바로 앞단원에서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허근을 가진다라고 써있죠. 루트 안의 값이 허수로서인데 역시 또 오타가 있어요. 허수로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안의식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역시 짝수 판별식과 일반 판별식, 짝수 판별식 있어요. 홀수짝수로 제가 나눠놨네요. 자, 판별식은 뭐만 판별할 수 있냐면 2차 함수의 근의 개수, 2차 방식의 근의 개수만 판별할 수 있습니다. 3차에서는 판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3차 방정식도 이제 근의 판별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무슨 판별식을 쓰려고 하는데 오늘 배운 이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식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 중근과 완전제곱식과 판별식 다 똑같은 말이라고 정리해놨는데 2차 방정식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말과 이 2차식의 완전제곱식이라는 말 그리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 갖기로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라는 말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x에 접한다는 말과 다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2차 함수의 x절편을 의미해요. x절편은 뭐냐면 x축과의 교점을 우리가 x절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중근을 가지면 x축에 접하는 거죠. 그래서 근을 갖지 않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고요. 중근을 가질 때 판별식이 0일 때 그다음에 근이 두 개 있다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되겠어요. 더불어서 이제 위로 블록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하고 2차 함수의 형태하고 x과의 교점의 관계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을 유기적으로 단원의 경계를 잘 뛰어넘으면서 푸는 실력까지 가져야지 우리가 앞으로 쭉 편해요. 치환해서 2차 함수로 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2차 함수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심한 내용까지 사실은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여하튼 지금 중학교 때 잘 안 됐던 친구들도 오늘 정리하면서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했는데 근과 계수 관계 역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베타 빼기 알파는 참고로 곱셈 공식 한 번만 써볼게요. 이런 내용 있었죠. 자, 두근 알파랑 베타를 두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에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서 배웠던 인수 정리를 사용하면 되고요. 최고차계수 반드시. 자, 최고차계수 아무 생각 없이 안 쓰시면 최고차계수를 1로 처리하게 됩니다. 1은 특별한 숫자죠. 무수히 많은 숫자 중에서 1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최고차계수가 결정되지 않은 문제는 최고차계수를 미수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근이 존재했을 때, 한근이 나왔을 때에 대한 얘기인데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긴 있어요. 한근이 나오면 이 유리수 부분을 넘기신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시면 2차 방정식이 쉽게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예시를 보시면 한근이 x가 2 빼기 루트 3을 근으로 가질 때 나왔어요. 그러면 2를 이제 넘깁니다. 이렇게 넘겼죠? 넘겨서 x-가 됐고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시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는데 최고차계수가 2라 그랬으니까 2배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일 때도 마찬가지 여기가 이제 허근이 나오거나 뭐 그래도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고. 그 실수인지 유리수인지는 왜 구분해 놨냐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기본적으로 쓸 때는 개수가 실수일 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개수가 실수일 때 사용하게 되어 있고 유리수일 때랑 실수일 때랑까지 만약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왜 써놨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애가 근해 공식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수가 만약에 무리수라면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애도 근해 공식으로 유도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약간 깊게 들어간 내용인데 뭐 당연히 이렇게 풀다 보면 개수에 루트 2라는 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3까지 제가 맞출 수는 없겠지만 x제곱 빼기 2루트 2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보면 여기서 근해 계수를 쓰면 이제 b 프라임 자리에 루트 2가 들어가니까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이제 해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무리수 앞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거고 무리수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결론 내리고 싶으면 개수가 유리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깊게 공부한 친구들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양변에 6을 곱하면 되겠네요. 6을 곱하니까 3이 남았고 얘는 2가 남았겠네요. 6을 곱했고요. 왼쪽으로 이항할게요.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짝수차식이에요. 짝수차 근해 공식을 쓸 건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뭘 알면 좋겠냐면 x제곱 이 식의 성질 좀 볼게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9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완전 제곱식인데 거기다 5까지 추가로 더했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5예요. 자, 우리 완전 제곱식의 성질이 뭐냐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는 아무리 값이 작아져봤자 0까지밖에 못 내려가. 그러니까 이 식의 값은 5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5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값을 갖는 식인데 0이 된다를 풀고 싶어. 그럼 당연히 해가 없죠. 실근으로서는. 왜냐면 제곱한 다음에 뭘 더했는데 0보다 작아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근으로서는 해가 없다지만 이것을 지금부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허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근해공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쓸 때는 짝수차 쓸 거니까 내리시고 a분의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러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인데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1은 i로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는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한번 곱해볼게요. 루트 2 플러스 1을 한번 곱해보면은 얘는 이제 합차되니까 2 빼기 1 돼서 계수 1로 바뀌고요. 얘는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3이고 중간항이 루트 2의 x 그리고 2의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원래 이제 이런 방식 풀 때 상수항을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내려보겠죠. 이렇게. 근데 더해서 3 더하기 2루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1 곱하기 2i 이 자체 2루트 2 더하기 2로 이렇게 하면 3 더하기 루트가 나오죠? 괄호 하시고요. 개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따라서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2는 0. 따라서 x는 1 또는 2루트 2 플러스 2라는 근이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절대값이 있는 것도 나오고 그러네요.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일 때 a 값과 다른 한 근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 했을 땐 최고차가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문제 보자마자 쓰셔야 돼요.
a는 1이면 안 돼요. 보자마자 쓰세요. 2차 방식이 나왔을 때는. 자, 그런데 한근이 1이라 그랬으니까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거네요.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a제곱 있고 a, 2a, 3a 있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최고차에서 정리할게요. 그래서 a는 1 또는 2인데, 자,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멘붕이 오는 거지. 나는 1 또는 2가 나왔는데 왜 답은 2냐? 왜냐면 2차 방정식이라 그래서 최고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인데, 이럴 때 지금 우리가 답에 영향을 주거든, 이런 조건들이. 그래서 뭐 계속 앞으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분식 전부 다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겠지만, 최고차 개수가 미지수가 아니다, 혹은 최고차 개수가 양수다, 음수라고 전부 다 조건이에요. 1차원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틀려요.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인데, 이런 문제는 지금 첫 번째 문제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x제곱이랑 절대값 x제곱이랑 똑같아서 이 절대값을 씌우는 문제가 되는데, 안 씌우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문제가 돼요. 안 씌우면.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그냥 풀면 되는데, 절대값 x를 통째로 보고 풀면 되는데, 안 씌우게 되면 이제 범위 나눠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절대값 문제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범위를 나누는 게 맞지만 나누지 않아도 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건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 우리가 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절대값 x를 통째로 치환했는데, 통째로 이제 만들어줬는데, 절대값 x를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짝수자 근해공식을 써야 되겠죠.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개수 내려 쓸게요. 반으로 잘랐어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인데 a가 누구였냐면 절대값 x였습니다. 자, 절대값 x가 얘가 된다는 것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는 거죠. 달고, 네,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고요. 얘는 그대로 가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됐어요. 이해가 갑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답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지금 살짝 써보니까 답이 4쌍이 나오는 거죠. 제가 여기는 정밀하게 써볼게요. 답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일단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고, 또는 마이너스일 땐 부호를 바꿔주면 되죠.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6. 그래서 총 4개가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얘는 범위 나누는 방법밖에 없겠죠. 여기가 지금 처리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깊게 여기를 뭐 이쪽 왼쪽을 인수분해해서 x만 쓸 만들어 보면 좀 다른 풀이가 있긴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크다랑 작다로 나누겠습니다. 등문은 아무 데나 넣으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x가 1보다 크니까 절대값이 그냥 나오겠죠? 네. 그래서 x는 1 또는 3이 나오는데, 우리가 1보다 큰 범위에서 풀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애는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거 이제 풀어주면은, 오른쪽 거는 달고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요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럼 x는 1이 나오는데 x는 1 범위 내에 들어있죠. 1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 또는 3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함수적으로도 좀 특이한 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실수와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실수 k의 값인데 역시 오타가 있어요. k의 값인데, 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k에 관계없이 항상 판별식이 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판별식을 먼저 써볼게요. k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니까 판별식이 있어야 되겠죠. 역시 짝수짝 쓰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짝 k-a의 세곱 마이너스 ac, 이 식이 k에 관계없이 0이 돼야 되는 건데 정리 좀 해볼게요. k제곱 k제곱 없어지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ak, k가 1차식이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전부 다 상수형 a제곱 없어지고요. 더하기 b 빼기 1은 0 되겠어요. 자, 이 식이 k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k에 관계없다 그러면 k가 내 맘대로 움직일 거야, 이 소리예요. k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이 식이 0이 돼야 된다면, 그때는 이 아이들이 0이 되는 방법밖에 없겠어요. a는 0, b는 1.
자, 완전제곱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뭘로 해석하기로 했냐면 완전제곱식이면 판별식이 0에다 중근을 갖는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판별식 쓰도록 하겠습니다.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0. 네.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마이너스 4k 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8은 없어지고요. 8k는 7이 되겠어요. 따라서 k는 8분의 7입니다. 자,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인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추가되는 건 세제곱 공식이죠. 네. 매 시간 하나씩 나오고 있는 세제곱 공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제가 그냥 지우고 2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알파 베타는 a분의 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자,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빼면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4 곱하기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을 쓰겠습니다. 2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4 더하기 2에서 답은 6이 되겠고요. 자, 이 아이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자, 우리가 변형 공식이 제가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묶음 전개 공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니까 2의 세제곱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 여기 있고요. 물론 이제 곱셈 공식을 잘 외운 친구들은 그냥 쓰시고, 이게 2항에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도저도 둘 다 못 외우겠다는 헷갈린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전개 중에서 묶음 전개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 계산한 게 마이너스 3이니까 알파 3 더하기 베타 3은 여기 8이죠. 8 더하기 3 해서 답은 11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2항 하시면 되고, 나는 이 공식 알아요 그러면 이 공식을 쓰시면 돼요. 2항한 거죠. 그럼 2항한 거. 그러니까 이 공식의 원래 형태가 얘라는 거죠. 전개 중에서 묶음 전개인데 그 중에서 이 뒤에 있는 이 항이 이항된 형태를 우리가 변형 공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변형 공식을 잘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공식을 쓰면 당연히 베스트죠. 그런데 헷갈린 친구들은 제발 묶음 전개라도 좀 알고 있었다. 왜냐면 묶음 전개는 부호가 다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 부호 때문에 틀리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을 묶음 전개하면 전부 다 플러스밖에 없고요. 참고로 알파 빼기 베타의 세제곱도 묶음 전개하시면 다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편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먼저 외우라는 거죠. 이항하기 시작하면 부호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묶음전개 공식을 완전히 익히신 다음에 머릿속으로 이항하는 연습하시면 변형 공식도 추가적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전개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중간에 마이너스를 묶으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네요. 대입하면 끝이에요.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다. 제가 무슨 계산을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는 통분해 볼게요. 우리 분수식이니까 선생님 복잡해요. 분수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시면 통분부터 제발 부탁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개도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알파 베타가 두 번 나오죠. 알파 베타, 이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어요. 집어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괄호에 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있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더하기 1. 이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더하기 2. 1이고요. 3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어요. 정답은 5분의 2. 자, 필수에서 7번. 두근이 존재할 때, 두근이 나왔을 때 이제 2차 방식 두근의 합을 구하라는 건데요. 두근이 존재했다 아니면 두근이 알파 베타. 지금 여기 페이지 전부 다 보면 자, 체크 한번 해볼까요? 두근이 알파 베타, 두근의 B, 두근의 자. 전부 다 두근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 알파 베타가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두근을 주어줬어요. 두근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방정식 찾는 거죠.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됐겠고 최고쪽에서는 이 아이가 1이니까 저희도 1을 쓰시면 되겠어요. 전개하시면 그냥 A랑 B가 나오죠. A는 2, B는 마이너스 6. 그대로 다시 대입하겠습니다. 이 x제곱 둘이 더했어요. 마이너스 4x 그냥 B네요. 마이너스 6은 0의 역시 뭘 구하라 그랬어? 두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잖아. 두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두근을 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제가 계산 실수를 하나 했죠 지금.
6이 아니라 8이 되겠어요. 붙일게요. 마이너스 8. 그래서 b는 마이너스 8. b 다시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이고 아니죠. 전부 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a 다시 2 집어넣으면 2x제곱. 그 다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8은 0. 하고 싶은 얘기는 인수분해가 물론 되는 예쁜 식이지만 두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다. 그럼 인수분해 하지 마시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3으로 식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관점이 중요하냐면 두근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랑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두근의 곱을 구하시오, 두근의 개수, 뭐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전부 다 다른 유형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근이 알파랑 베타고 얘는 두근이 얘래요. 자,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지금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근계수로 갑니다. 더하시면 첫 번째 방정식 더하시면 a가 되겠고요. 곱하시면 b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방정식은 두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니까 두 근을 더해요. 그러면 a 더하기 1이 되겠고요. 두 근을 곱해요. 그럼 a분의 c니까 2가 되겠죠. 근데 내가 뭐 구하는 중이야? 지금 미지수가 4개고 식이 4개 있는 복잡한 방정식이지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한다. 난 a랑 b를 구하고 싶어. 그럼 알파랑 베타가 없어졌으면 좋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a 집어넣으시고 알파 베타에다가 b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식 다시 쓸게요.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1. 바로 a가 나오네요. a는 1이 되게 바로 b가 나오죠. 네, b는 1이 되겠고요. 밑에 식은 이 아이는 a, 이 아이는 b네요. a, b가 2. 따라서 a는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두근의 b가 2대 3이다. 역시 중등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두근의 b가 2대 3이면 두근을 2a랑 3a로 놓겠습니다. 그럼 두근의 합은 2a 더하기 3a고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k 마이너스 1. 즉 5a는 k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다음 두근의 곱 6a 제곱은 k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식이 두 개가 있고 미지수가 두 개 있는 연립방정식에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연립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지수를 줄이는 겁니다. 미지수를 줄이는 건데 실수 역시 k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래서 k가 또 오타가 생겼네요. k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k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a를 소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 지금 a 소구하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제가 k를 소구하도록 하겠습니다. k는 바로 소구가 되죠. k 대신에 6a 제곱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k 대신에 6a 제곱을 집어넣고 다시 정렬할게요. 인수분해 a 더 빼기 1, 6a 더하기 1은 0. 따라서 a가 1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인데 k가 뭐였어? k는 6a 제곱이었죠? 그래서 6 또는 6분의 1 두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집어넣어 보시면 6 또는 2분의 1이 나온다. 6 또는 6분의 1. 네. 두근의 차가 2도 이제 마찬가지로 접근하는 건데 두근의 차가 2일 때는 뭐 한 근을 a라고 잡고 한 근을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로 잡던가 혹은 알파와 알파 마이너스 1로 잡던가 전혀 관계없겠죠. 상관없습니다. 차가 2라는 거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뺐을 때 2가 되면 돼요. 역시 근계수. 첫 번째 알파랑 알파 더하기 2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a분의 b 네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9분의 2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은 a분의 c면 9분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5가 되겠어요. 9예요.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연립하냐? 이게 연립 방식이 지금 좀 복잡한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연립 방식을 옆에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다시 써볼게요. 2 알파 더하기 2는 9분의 2k. 그 다음에 알파에 알파 더하기 2는 9분의 k 빼기 5. 자, 여기서 그런 미지수를 누굴 줄이는 게 좋냐면 우리 두 번째 식, 요 첫 번째 식부터 보시면 양변 2로 나누면 알파 더하기 1이 9분의 k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거 굉장히 고민되는데 여기 보면은 9분의 k 보이죠? 얘가 9분의 k 빼기 9분의 5예요. 여기다 얘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9분의 k에다가. 네. 그럼 알파에 알파 플러스 2는 9분의 k에다가 알파 더하기 1 집어넣고 빼기 9분의 5. 그러면 알파 빼기 9분의 4죠. 자, 이쪽 전개할게요. 9를 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도전할 건데요. 인수분해가 쉽지가 않네요.
네, 여기 제가 지금 부호를 뚫렸죠? 1 빼기 9분의 5인데 9 마이너스 9분에서 계산 실수를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는 3, 3 이렇게 12에서 9니까 이 아이가 마이너스. 따라서 알파는 3알파 마이너스 1, 3알파 플러스 4는 0이니까 3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걸 다시 여기 K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여기 K를 구할 수 있는 식으로 K는 9의 알파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K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K를 구하시면 K는 마이너스 3 또는 12가 나오겠습니다. 네, 계산 조금 복잡했죠? 어쨌거나 연립 방식은 미지수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집중해서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2차 방식의 두 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근계수를 사용하는 문제인데 여기 또한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일단 구해놓을게요. 조금 두껍게 써지도록 다시 써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2가 되겠고요. 더한 거가 이제 1차 계수고 곱한 거가 2차 계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자, 이 아이의 두근은 얘네들을 더하면 되겠죠? 이게 두근의 합, 그다음 이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이렇게 되겠어요? 이 아이는 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1. 이 아이는 그냥 알파 베타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럼 요거 두 개만 보면 우리 어떤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냐면 1차 계수, 최고차 계수가 1일 때는 합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x 그 다음에 곱은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최고차 계수가 2라 그랬어요. 그래서 2배를 해주시면 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x 1차식의 부호를 바꿨을 때가 이제 그 두근의 합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곱했을 때가 상수항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1차 계수가 1일 때는 그런 성질을 갖겠죠. 그래서 1차 계수가 1로 잡은 다음에 먼저 방정식을 잡아준 거예요. 합은 여기 부호 바꿔서 들어가고 곱은 상수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고차 계수가 2라 그래서 최고차 계수를 맞춰준 겁니다.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기 제가 추가로 쓰면 이거는 합이고 이거는 곱이에요. 얘도 합을 먼저 구해볼게요. 합은 알파 제곱 빼기 1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1이에요.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2가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빼기 2다. 알파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고 알파 베타는 2였으니까 1 더하기 2 빼기 2 해서 1이라는 합의 값이 나오고요. 곱의 값은 곱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계수 정리, 중간에 묶어서 부호 정리 좀 해볼게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조금 복잡합니다. 알파 베타의 제곱. 이 아이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1. 자, 알파 베타의 값이 2였으니까 4가 되겠고요.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 역시 얘는 2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1. 4 빼기 마이너스 3 더하기 1 해서 8이네요. 그래서 역시 합은 8이고 곱은 8이고 합은 1이잖아요. 그죠? 합 1이 또 계산 실수가 들어갔네요. 오늘 계산 되게 못하네. 그죠? 계산을 왜 이렇게 많이 틀리죠? 또 틀렸죠 지금? 알파 베타가 2인데 여기를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다시 쓸게요. 두 줄 긋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합의 값이 마이너스 5니까 최고차 계수를 1로 잡았을 때는 합의 부호를 바꿔서 1차식 계수를 넣어주고 상수항은 8이다.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아이가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5, 곱은 8 이렇게 확인되시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 문제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두분의 합이 6일 때 이 방정식의 근을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좀 영상이 잘 안 찍히는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많은 날이네요. 지금 아직 좀 미안하네. 자, fx는 0의 두근의 합이 6이다. 자, 이 fx는 0의 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식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식에다 뭐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됐대. 이 식에다 또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됐대. 근데 더하면 6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f하고 이
앞에 나온 F하고 두 번째 나온 이 F가 똑같은 F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0이, 나도 0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이 들어가는 녀석이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x 빼기 7이 알파이거나 5x 빼기 7이 베타면 돼요. 따라서 x는 2항에서 5로 나누면 알파 더하기 7 나누기 5가 되겠고요. 베타 더하기 7 나누기 5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더하라 그랬네요. 따라서 두 분의 합은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4. 근데 둘이 더하면 6이라고 했으니까 5분의 20이어서 답은 4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봤을 때 이거를 뭐 방정식을 찾고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근의 의미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의 의미는 그 식을 0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이 0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다. 그 다음에 뭐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다. 그런 식으로 추론해서 요 안에 들어가는 애가 얘도 0이 되면 되겠다라고 이제 이 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본 거죠. 다음 문제. 딱 보니까 한 근이에 또 부타가 있네요. 자, 다음. 한 근이 3-루트 2다. 그러면은 x는 3-루트 2가 되겠어요. 자, 이거에서 방정식 찾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3 넘기기로 했어요. x-3은 마이너스 루트 2.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굉장히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7. 금방 나오죠. 그래서 이 방법 우리 친구들이 잘 알려놓으면 되게 꿀인데 잘 모르고 아니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보통 푸는 친구들 있죠. 한 근이 3-루트 2면 한 근은 3 플러스 루트 2다. 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편하니까 이 방법 좀 익혀주세요.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i라고 했네요. 이건 허근이네요. 그러니까 얘도 1을 넘기시고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자, 2i를 제곱하면 4i제곱이니까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4의 값이 돼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5가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2차문 유도했어요. 지금 오전 11시가 항상 우리 집 강아지가 밥을 먹는 시간이라서 동영상을 찍다 보면 항상 그 사료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강아지가 밥 먹는 시간에 제가 지금 인강을 찍고 있어요. 자, 우리 다음 단어는 2차 함수예요. 잠깐 보시면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 바로 초반부터 2차 방식의 해랑 관련성을 지금 배우죠. 그래서 이번 단어 내용 사실은 중학교 때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다진다는 생각을 하시고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은 좀 죄송하게 사과를 좀 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약간 정신이 좀 덜 깼나 봅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요.